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로부터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년 넘게 한 장소에서 소외 이웃을 돌본 한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17일 202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게 학업을 이어온 2,800여 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YWCA가 정기총회에서 청년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는 어딘가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단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언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사 종교 피해 예방법 등의 신속한 제정, 종교회의 자문기구 등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유영 기자입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의 폐악으로 가정 파괴와 학업, 직장 포기 등의 사회적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묵인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종교 실명제와 사기 포교 금지법, 피해 보상법 등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로서 인정되지 않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정체성을 숨기고 사기 포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속아서 활동했다가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체를 감춘 채 포기하는 행위들은 좀 근절돼야 되겠다.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나 보상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와 국내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등은 유사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어떠한 반응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종교문제 회의 자문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현대종교 탁지일 소장은 영국의 종교연구기관인 인폼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영국 정부와 영국 성공회, 영국학계의 공동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폼은 신흥 이단 사이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정부와 교회, 학계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공신력 있는 교단, 종교인들로 구성된 종교 문제 자문 회의 같은 것을 두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민법이나 형법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종교 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단 사이비 문제,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가 진행돼 피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23년간 소외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경기도 안양시의 한 기독교 사회복지단체가 재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비영리 기관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이 단체는 지자체의 대안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년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해온 기독교 사회복지단체인 육회한 공동체. 그동안 안양시 내 주거 취약계층의 돌봄 사업을 이어온 이 단체가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안양시 만안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건물을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단체가 비영리 법인이란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영리 법인인데다 매월 월세를 내는 임대 세입자인 입장인 경우 현재까지 재개발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 방안이나 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로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나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전혀 계산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이사 비용 그 정도만 이제 보상이라고 이렇게 받아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동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23년간의 돌봄 사업에 대한 무형 자산 부분은 평가받지 못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입니다.
비영리 기관이란 이유로 1,000만 원의 이사비 외에 아무런 영업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갈 곳을 잃어버렸단 겁니다. 이로 인해 육회항 공동체는 철거 예정인 올해 10월 전까지 당장 이주할 곳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숙인을 돕는 이 기관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당장 새로운 곳을 찾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숙인이라든지 뭐 무료급식소도 그렇고 약간 이제 주변에서 꺼리는 시설이에요. 너무 주거지여도 어렵고 또 뭐 주변에 학교가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이제 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약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데 제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단체 측은 안양시 역세권지구 재개발조합과 안양시가 육회항 공동체 사업들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마지막 보루로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원칙대로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회항 공동체는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80명의 노숙인에게 도시락 나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변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매일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노숙인들을 생각하면 돌봄을 멈출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백석대학교가 202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참석은 제한됐지만 교정을 떠나 세상 속으로 나가는 백석인을 위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품에 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석대학교가 17일 2021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외부인의 참석을 제한하고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훈사를 남겼으며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모교 백석하고는 세상의 학문이 추구하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갈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생명을 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학사 2,409명, 석사 323명, 박사 39명, 명예박사 3명 등 총 2,774명이 학위를 받고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67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졸업생들은 코로나19로 학업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 백석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국 안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또 이 졸업을 또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전 실천신학대학원장 이선 목사가 명예 상담학 박사학위를, 창원 임마누엘교회 이종승 목사가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성현교회 유중현 목사가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편 백석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주간을 마련해 학위 증서 배부와 졸업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18일 오전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양 기관은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수차례 접촉했고 지난 1월 27일 합의한 기본 로드맵에 따라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3대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3대 기본 원칙은 상호 존중과 공동 리더십, 교계 발전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입니다. 양 기관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임시총회 승인을 얻은 후 통합총회,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해 완전한 통합에 이르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YWCA가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년 임기의 신임 회장단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선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신설한 청년 부회장 제도에 따라 청년 부회장이 최초로 선출됐습니다. 또 연합체 의사결정 구조의 청년 비율을 전체의 30%로 둔다는 방침으로
35세 이하인 청년 5명을 법인 이사로 선출했습니다. 조직의 청년 대표성을 확보한 한국 YWCA는 100주년을 맞은 올해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한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18일 세종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세종대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외교 분야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독교 정신과 훈민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설립된 세종대에서 명예문학 박사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세종대에서 위대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정부는 새 조정 방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추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은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방역 패스 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증명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천의 한 70대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 치료 기간 중 찜질방에 갔다가 쓰러져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망자는 지난 11일 코로나 확진 이후 일주일간 재택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무단 이탈해 찜질방을 방문했다가 16일 사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찜질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할 때까지 사망자의 무단 이탈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참모회의를 통해 국회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은 국회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기술인 탄소 소재 기술 발전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소재와 우주항공 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탄소 소재는 초경량 고강도 소재로 온도 변화에까지 우수한 안정성을 보여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계속되면서 수도 오타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시작된 시위는 수백 대의 대형 트럭이 캐나다 의회 앞 도로에 집결해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식으로 3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토론토, 밴쿠버, 퀘벡시티 등 주요 도시와 엘버타 등 국경지대까지 확산하자 캐나다 정부는 지난 14일 긴급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당국은 의회 주변에 3.6m 높이의 철책을 설치하고 경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차를 운전할 여성 기관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자 지원자가 쇄도했습니다. 17일 BBC 보도에 따르면 여성 기관사 30명을 선발하는 공고에 무려 2만 8천 명이 응모했고 경쟁률은 약 1000대 1에 달했습니다. 이 공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스페인 고속철도 회사 렌페가 낸 것으로 여성 철도 기관사를 모집하는 건 사우디 사상 처음입니다. 선발된 여성들은 1년간의 훈련을 거친 뒤 메카와 메디나를 연결하는 고속열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페루 태평양 해안에서 기름이 유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해변 복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15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해안 정유소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는데 그 양은 11,900배럴에 달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해변의 바다새와 어류들이 희생당했고 관광객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AP통신은 한 달 동안의 방제 작업에도 기름을 2,000배럴밖에 걷어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말리에 주둔해온 군병력을 약 10년 만에 철수할 계획입니다. 대신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 격퇴를 계속하기 위해 말리와 국경을 접한 니제르로 병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 주변 사헬 지대를 유럽으로 유입하는 테러리스트의 온상으로 보고 2013년부터 말리를 거점으로 삼아 테러 격퇴전인 바르칸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4에서 6개월 안에 말리에서 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도 진눈깨비가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기 시작해 며칠간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대전과 전주는 5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부산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 홍보를 면밀히 살피며 선택을 고민하실 텐데요. 새롭게 탄생할 정부는 유사 종교 피해나 동성애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이 보호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